그날 하늘은 유독 맑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납골당 앞.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국화꽃을 내려놓는다. 오장수의 사진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끝만 떨릴 뿐이었다. 그 뒤로 천천히 걸어오는 그림자, 한동석. 묵직한 눈빛으로 장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인다. 광숙의 입술이 떨린다. 장수씨, 저 마음에 든 사람이 생겼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 말고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한동석은 그 말에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마 대표. 그분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그러니 그 죄책감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뭇잎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던 그림자. 오강수였다. 강수는 가만히 형수와 회장님의 모습을 바라보다 한 걸음 물러선다. 그 눈빛에 담긴 건 혼란, 그리고 묻어둔 진심이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뷰티 살롱 안. 세리는 미용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다. 눈 밑에 그늘이 졌다. 장미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다. 세리야, 당장 들어와. 내가 뭘 안다고 그 집 남자랑 사귀어. 정신 차려. 걔는 내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똑바로 바라본다. 엄마가 말하는 어울리는 사람, 그건 결국 돈 많은 남자잖아. 근데 난 범수 오빠 사랑해. 그 사람은 날 사람으로 대해줘. 뭐라고? 장미애는 벌떡 일어나 세리의 뺨을 올려친다. 내가 내 배에서 나온 딸이 맞아? 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니? 엄마가 부끄러워해야 할 건 돈 말고는 말할 줄 모르는 그 입이야. 소리 없는 전쟁이 터진 순간 세리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뒤돌아 나간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밤이 되었다. 술도가 창고 한켠, 조명이 꺼진 공간에 오강수가 서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귀를 손으로 누르며 중얼거린다. 형수님은 몰라도 돼요.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불안한 거, 내가 아프다는 말, 그분 입에서 다시 안 나오게 하자. 형처럼 못 지켜도 민폐는 되지 말자, 제발. 그러나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려 있었다. 잠수복을 입던 순간 귀에 닿았던 압력. 그 이후로 한쪽 귀는 서서히 망가졌고 지금은 날씨만 바뀌어도 머리가 아프다. 광숙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다. 말없이 창고 문틈 사이로 바라보다 끝내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선다. 그녀의 눈빛엔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형수로서의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광숙은 술도가 식구들을 모두 모은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흥수, 천수, 범수, 강수 모두가 모인 자리. 광숙의 손이 떨린다. 저 회장님과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적.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광숙을 바라본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오범수였다. 형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건 저희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를 던진다. 그래도 아직은 좀 혼란스럽네요.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는다. 형수님, 우리 집에 오신 이상 사랑하셔야죠. 그게 형님 뜻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아닙니까? 광숙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안 제가 지킬게요. 저녁이 돼요. 세리는 범수를 찾아간다. 오빠, 나 엄마한테 다 말했어. 우리 사귀는 거. 그리고 오빠가 하니 아빠라는 것도. 범수는 숨이 턱 막힌다. 세리야, 왜 그런 큰 얘기를 지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 이젠 우리 당당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 세리의 휴대폰에 장미애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내가 너희 둘 다 어떻게든 무너뜨릴 거야. 두고 봐. 세리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범수를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가 시작했어. 동석과 광숙은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달빛 아래 장수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광숙이 중얼거린다. 회장님, 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장수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사랑한 여자는 누구보다 강하니까요. 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한다. 회장님, 저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어둠이 내린 독수리 술도가. 광숙은 장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장수 씨, 저 그 사람 손 놓지 않을게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는 동석.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담겨 있다. 이제 그들은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
강수는 망치질을 멈추고 형제들을 둘러본다. 형수님이 회장님과 진지하게 만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선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한다. 알아. 이미 다 들었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형님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난 아직도 형 꿈을 꾸는데. 그 말에 옆에 있던 흥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강수야.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형수님, 널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서 그래. 강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그를 뒤따르려다 말고 흥수는 혼잣말처럼 내뱉는다. 그게 질투라면 조금은 이해가 간다. 한편 범수는 LX 호텔 앞 로비에 서 있다. 긴장을 가득 안고 눈앞에 나타난 한결을 바라본다. 한결아 오랜만이다. 한결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한다. 미국에서 들리는 소문 다 사실이더라. 교수님이 딸이 있다던데 엄마는 누군데?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한다. 그 순간 한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조건 하나만 들어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한 미로로 빠져든다. 형제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쥔 또 다른 형제. 한결의 진짜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그 무렵 세리는 또다시 장미애와 정면 충돌한다. 엄마, 제발. 왜 우리 인생에 자꾸 끼어들어? 나 이제 더는 엄마 딸로 살고 싶지 않아. 장미애는 세리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는다. 그 집에서 널 데리고 나오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근데 또 그놈한테 간다고. 세리는 밀쳐내듯 벗어나며 말한다. 오빠는 내 사람이야. 엄마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그러나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미애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회장님, 저예요. 마광숙 씨가 저희 딸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장미애는 독고탁을 바라본다. 이젠 당신이 나설 차례예요. 그 시각 술도가 뒷마당. 강수는 조용히 체온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 정도 열쯤이야 뭐 버틸 수 있잖아.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다. 귀에서 나는 이명, 그리고 균형을 잃는 감각. 그는 창고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몰아쉰다. 바로 그 순간 광숙이 들어선다. 강수 씨 괜찮으세요? 강수는 얼른 일어나 괜찮은 척 웃어 보인다. 예, 형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광숙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는다. 저한테는 그냥 말해도 돼요. 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강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한다. 형수님 죄송해요. 형을 사랑했던 사람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광숙은 말없이 강수의 손을 꽉 잡아준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LX 호텔 로비에 마광숙이 들어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는 한동석 회장이 서 있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한다. 회장님, 이제 제가 먼저 잡겠습니다. 그 손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동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민다. 그 손을 꼭 잡는 광숙. 그 순간 로비 맞은편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한결. 미소를 머금으며 중얼거린다. 형수님과 회장님이라. 재밌어지겠네요.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예고편이었습니다.